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석봉 작가입니다. 논어 1장 첫 페이지 하기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라. 배우고 익히면 그것 또한 기쁘지 아니할까. 유붕자원방내 불영낙고라. 먼 곳에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벗이 찾아오니 그것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인부지 불엄 불역궁자고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니 궁자가 아니겠는가. 서양은 18세기 중엽부터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집니다. 동양보다 서양이 산업혁명을 빨리 완성시키다 보니까 동양은 서양의 지배권 속에서 20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완성한 서양은 제국주의화합니다. 제국주의는 그 산업력을 앞세워 그 나라의 개항과 통상을 요구해서 같이 무역을 하자는 건데, 사실은 산업혁명이 안 되는 나라는 시장화시키고 원료 공급지로 삼는 게 제국주의 속셈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계속됐었죠. 왜 그들은 싫다는데 무역하자고 자꾸 쫓아다니고 협박했을까요? 산업혁명이 완성되니까 그 전에는 수공예 시장에서 기계화 시장으로 바뀌면서 제품들이 대량 생산이 되고 있죠. 기계를 사용하니까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제품량이 어마어마하죠. 제품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제품이 팔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걸 갖다 공황이라고 합니다. 공황 상태.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 함대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어이 친구, 무역 좀 하게, 장사 좀 하게, 좋은 물건 많이 갖고 왔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프랑스 함대를 갖다가 칼을 빼들고 총 쏴버려요. 대포도 쏴버리고. 너 누구야고 꺼져.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국민이 비참해지고 자유를 잃어버린 게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양이 서양에 20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뒤지게 되면 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배를 안 당하려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자신의 생존력을 높이고 자유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한 정보를 알고 그만한 소득이 생겼을 때 자유인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야 돼요. 하루 8시간. 생존을 위해서. 종속당하고 지배당하고. 자유는 없죠. 조선 말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서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하자는 이야기예요. 은퇴 후에 8만 시간. 8만 시간은 은퇴 후에 자는 시간, 먹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길어지는 시간을 갖고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100세 시대가 더 된다고 합니다. 인생 주기를 20, 30, 20.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년을 공부하고 30년을 일하고 20년을 은퇴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30, 20, 30으로 바뀝니다. 30년을 준비하고 20년을 일하고 30년을 은퇴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은 30, 20, 50입니다. 30년을 준비하고 겨우 20년 일하고 50년 이상을 은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노후 준비는 되셨습니까? 타임즈에 이 아이 얼굴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142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142세는 말뿐이고 인간의 생명은 언제 죽을지 모른답니다. 앞으로 누구나 찾아오는 은퇴 시기.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50년 이상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길고 짧은 거는 돼봐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게 아니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지금부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을 의미있고 보람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평생 3권의 책을 쓰고 죽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과거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 세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미래라는 책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라는 책을 잘 써야 되겠죠. 여러분, 준비된 미래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미래는 불안하고 무섭죠. 여러분,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식한 사람. 그러면 무식한 사람보다 더 용감한 사람은요? 무식한데 소신까지 있는 사람. 무식하고 소신까지 있는데 더 용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식한데 소신까지 있고 열정까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뭐든지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4가지의 공통점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IQ, 지식, 노하우, 마지막은 태도랍니다. 태도가 좋아야 성공한다. 95세 어른의 후회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나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되고 싶으면 시를 쓰면 되죠. 또 발명가가 되고 싶으면 발명품을 만들면 되죠. 여기 한 위대한 시인이 묻혀 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줄의 시도 쓰질 못했다. 여기 한 위대한 발명가가 묻혀 있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오로지 그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했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 있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 묘기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은 작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노력하고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될 건지 쓰고 말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인생은 말한 대로 써야 이루어집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게 누적이 돼서 성공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석봉입니다. Life is a winding road, no telling where it goes. Driving through days and nights, won't stop for traffic lights. And I really wanna know if I will ever figure out where the road goes. Even if I'm falling down, I will